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요, 스팸 전화 아닌가 하지 마시고 뉴스레터 K라고 전화 받으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또 사연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 결과였지만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유일한 야권 당선인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임미애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데요. TK뿐만 아니라 PK 지역까지 또 이곳에서 민주당이 받은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임미애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화여대 총학회장 출신이시네요. 또 비교적 또 정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셨더라고요. 군의원 하셨고, 네. 도의원 하셨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또 네. 당선이 되셨고요. 그러면서도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축산업도 하시고 의정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참 네. 독특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타이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유일한 농민 출신 당선인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당선 소감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네. 풀뿌리 정치인, 뭐 TK 정치인, 그다음에 농부 정치인. 네.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다는 얘기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다들 기쁘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은 기쁨보다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느는 것 같아서 아이고.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네. 그 무거운 어깨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해보겠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게 김부겸 전 총리 네, 그리고 남편 되시는 김영건 전 의원 이후 8년 만이다. 네, 남편분께서는 이번에 아쉽게 구미을이었죠. 민정 후보에서 좀 낙선이 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 결과가 딱 나오고. 결과 나오고 네. 나서는 남편이 저한테 이제 고생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예, 선거 초반에는 저희가 이 당선 가능하겠느냐, 이게 간당간당하다 이런 네네.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여론조사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선거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탄력이 붙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도 손발이 다 묶인 선거운동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들 고생 많이 했고, 네네.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20대 국회의원으로 그 김영건 전 의원께서 먼저 여의도 정치를 하셨잖아요. 네. 뭐 어떤 조언을 하시던가요? 일단 당선이 되면 예.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이 얘기는 했어요. 어떤 얘기요? 칭찬에 익숙해지지 말아라. 아, 네, 정치인이라는 예. 게 귀에 단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리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순간 네. 정치인이 자기 길을 잃어버리니 칭찬에 익숙해지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여의도에서 하셔야 되니까 네. 축산업은 김영건 의원께서 담당을 그렇죠. 남편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예. 이제 역할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제 손은 김영건 전 의원께서 키우십니다. TK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25석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TK 표심을 통해서 본 민희 당선인께서 어떤 해석을 스스로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네. 대구 경북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 정부 하에서 진짜 3년도 길다라는 민심이 굉장히 요동쳤었고, 네네. 그래서 이 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서 선거에서 굉장히 성과 있는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가 사실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개표 결과를 받아들고 저희도 조금 고민에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게 투표에서 우리가 졌구나라는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비록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 막판에 이런 분위기 있었거든요. 예. 그 개헌 저지선 확보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 괴 문자가 예. 삽시간에 지역의 온갖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보수 표심들을 결집하게 만들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정치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TK 민심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비록 찍기는 했으나 예. 지금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정서는 굉장히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 그러니 현 정부 그리고 네. 국민의힘도 25석 다 가지고 갔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2499님 임미애 당선인 반갑습니다. 경북 군위에 뿌리를 둔 지지자입니다. 아, 김형권님 많이 아쉽지만 구미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오해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반대로요.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호남 텃밭을 제외하고요.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TK 지역의 성적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뭐 TK 지역이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곳이지만은 여당 지지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현장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 선거 전후에 당내에서 이 TK 지역 성적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계세요? 아직 당내에서 TK 성적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는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지도부에다 전달을 했어요. 네. 저희가 선거 기간에 느꼈던 요동쳤던 민심하고 결과가 상당히 좀 달랐거든요. 저희 이번에 결과를 보면 딱 당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득표를 얻은 거예요. 제가 예. 11개 선거구에서 우리 후보들이 얻은 득표 그러니까 총 유효 투표수 예. 대비 우리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따져보니까 한 26% 정도 돼요. 네네. 요거는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당 지지율을 합쳤을 때의 득표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선거 그러니까 예. 20년도 선거와 16년도 선거 때 비교해 보면 당 지지율이 16년도에는 13%였거든요. 네. 그리고 20년도에는 16%. 그런데 이번에 얻은 득표를 당 지지율을 계산을 하면 한 27%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에서는 저희가 고무적이긴 한데 네. 저희가 지난번 선거에는 그래도 30% 벽을 뚫었던 후보가 4명이나 나왔는데 같은 선거구에서 이번에는 30% 벽을 뚫는 지역이 딱 한 군데였고 네. 나머지는 모두 다 20%로 주저앉은 거예요. 네네. 어느 한 곳 특별하게 낮아진 곳도 없지만 어느 한 곳 특별하게 치고 올라간 곳도 없는 게 이번 선거의 그래서 특징이거든요. 딱 그 박스권에 갇혀 그렇죠. 있더라.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다음에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 당 지지율을 벗어나는 예.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러려면은 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예.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저희가 전달을 했어요. 지도부에. 네네. 그랬기 때문에 저희의 평가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뭐 2년 뒤면은 지방선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TK에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이 국회의원 선거와 좀 다르게 어떻게 좀 세워야 된다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선거 전략을 이렇게 뭐라고 제가 지금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제가 가장 먼저 목소리 내야 될 것은 선거법 개정하자라는 선거법 개정, 거거든요. 네, 지금의 선거제도로 지방선거를 다시 치른다면
지방 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22년도 지방선거에서요. 대구광역시 의회는 68%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거든요. 네. 광주광역시 의회는 55%가 무투표 당선이 되었고요. 네네. 지금의 선거제도로 지속적으로 치러진다면 기초의회는 저희 대구 경북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기초의회, 광역의회,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하나의 정당이 수십 년간 독점해오는 이 구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지방정치의 실종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해지니 지금의 선거제도를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법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같은 어떤 이런 외력의 변화가 지역주의 타파 같은 것도 좀 앞당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무투표로 당선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도 좀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 밀착형 인물을 좀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이제 일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지역에서부터 좀 육성해야 된다. 네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저희한테 제공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 지방에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면 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텐데 뭐 보좌 역을 한다든가.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또 그 전에 정치학교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좋은 인물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정치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험난한 여정을 각오를 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2년 뒤에 있을 지방정치를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네. 저희 이번에 의원들이 좀 많이 당선됐잖아요. 네네. 뭐 대구 경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의원들한테 저희 청년 정치인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앞선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물론 뭐 원하시는 대로 100% 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상임위에서 네. 이런 쪽이면은 국회 행안위 쪽이 맞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농업과 축산업을 해오신 분으로서는 또 농회 수위가 맞지 않는가 생각 드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어느 상임이세요? 저는 행안위 가겠다고 예. 이미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행안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대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농업이라는 직능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온 비례대표가 아니고 25개의 지역구를 대표로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 명실상부한 그 대표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행안위를 결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네. 저희 대구 경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수십 년간 일당이 독점해온 구조예요. 예, 예. 제대로 된 감사 한번 받아본 곳이 적이 없는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대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경북 도민들한테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행정들이 그동안에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행안위를 가겠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네. 각오를 가지고 행안위를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런 경력들이 좀 있으시니까 지역에서 민주당의 특히나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도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포함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이런 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람이 있었고 여의도 국회에 와서 확장할 수 있겠다는 확장성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도당위원장을 할 때 예. 어려운 점을 뭐 얘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죠. 네네. 정말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서 저희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선거 벽보 붙이기 전에 이미 선거 결과를 사람들이 다 짐작 가능한.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호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뭐 기운이 쭉쭉 네, 빠지고 네, 시작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반면에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을 예. 하면서 그래도 성과가 있다,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도당위원장 22년 8월 달에 됐는데 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선거법 개정해달라. 예. 득표만큼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예.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뭐 성과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 목소리가 그래도 반영이 돼서 23년도에 국회에서 전원회의도 열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 수기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과정도 거쳤고 그 공론화 기구에서 결론을 낸 것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건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비록 성과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정을 이끌어낸 측면에서는 경북도당이 그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그래도 꽤 세게 냈고 그 목소리가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잠깐 뭐 준비하는 시간에 뉴스 잠깐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이런 다음 주 월요일 만남 참 잘 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양자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는 그 1시간 일단 1시간을 정했잖아요. 1시간에서 내에서 꼭 다뤄야 한다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의제였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예. 민생 관련 민생 의제죠. 관련이요? 네. 예. 지금 저희 선거 때 내내 들었던 얘기가 너무 힘들다예요. 그 민생 관련 의제로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25만 원 예. 민생 지원 자금인데 그것이 25만 원이 되든 아니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액수가 작아지든 아니면 뭐 지급 방식을 다르게 하든 네네. 그것은 차후에 논의되더라도 민생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이 고물가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이 문제를 정치가 보듬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 25만 원을 관철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방법론적으로는 좀 다를지라도 민생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반드시 하는 게 1번이다. 네. 예.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요. 네네. 혹시 두 번째 정도 의제로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상병 특검 특검 문제는 관련해서요? 예, 꼭 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영주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네. 경상북도잖아요. 영주에 이번에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 후보로 나선 분이 임종득 제2안보실 관계자 예, 예. 수사 외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의 선거 유세나 이렇게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지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 공천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저희가 후보가 실제 선거 운동한 기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저는 그 민심이 반영된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됐고요. 현재로서는 박찬대 의원 단독으로 굳혀지는 모양새긴 한데 여기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그래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이어서 그런지 아직 원내대표와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단독으로 접수했고 지금 단독인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역대 우리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이렇게 단독으로 된 적이 있나? 조금 의외인 상황인 예. 거죠. 그래서 보통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를 내다보고서 경선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후보마저 없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국회의장 자리 둔 경쟁도요 있는데 이게 후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런저런 인터뷰 통해서 선명성 경쟁에 좀 열을 올리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국회의장은 당적을 떼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이렇게 선명성 경쟁을 하는 이유는 김진표 네. 의장 효과 아니겠어요?
협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한 것이 국회가 그 시기에 시대에 맞는 네.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네. 그 평가가 사실은 이번 총선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명성 경쟁하는 것이 많은 유권자들한테 우려의 목소리를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네. 이 문제는 오히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면서 국회가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히 한 측면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공을 넘기는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 말씀이신 네. 것 같고 결정과 매듭은 반드시 지어줘야 된다. 지어야지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네.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상정을 안 했던 거잖아요. 네. 합의해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의장은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네.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장 후보군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의 반영이다라고 봅니다. 예, 0419님 당선 축하합니다. 항상 지금처럼 초심 잃지 마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문자로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임미애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